제가 잠깐 봤는데 이건 약간 화나는 양족인데 그거는 자기 이빨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달TV에서 비유를 맡고 있는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리를 맡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양조기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양조기 어떤 오리지널 버전. 근데 제가 이거 황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건 약간 화나는 양족인데 그죠. 안타까운 마음에 화가 나는. 근데 환자분은 일단 나이가 꽤 있어요. 30대 후반 정도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저한테 온 거는요. 동기인 치과 원장님의 친구의 사촌 동생이에요. 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까운. 남이라고 하기 좀 가까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 사촌만 돼도 자주 못 보는 사촌들은 또 이렇게 소식을 막 전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굉장히 자주 보는 사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는 십몇 년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수술 받기로 하고 저희 병원에 오긴 했는데, 그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20대 이제 초중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던 주걱턱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요. 당시 그때는 이제 2000년 2010몇 년 이럴 때는 양악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 두려움 이런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악 수술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서 13년 그 기간 동안에 양악 수술 병원들에서 어떤 그런 과잉 미꾸라지가 생기죠. 네. 양악술의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어떤 집단을 흐트리는 미꾸라지 같은 병원들이 생기죠. 그건 진짜 미꾸라지라고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외과 의사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뭐 너무 책임감 없이 환자를 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면 그러니까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생기면 그거를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랑 같이 좀 힘을 들이는 과정이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병증 생기면 뭐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러다가 그 환자가 그쪽 의사가 안 봐주니까 다른 병원 돌아다니고 그런 거 뉴스 나오고 뭐 그러다가 더 많아졌지. 양악 수술은 사실 이제 워낙에 198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그렇죠. 수술이기 때문에 벌써 몇십만 건 이상의 수술이 이루어진 수술이고요.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비율은 이미 연구가 다 끝나서 나와 있는 경우고요. 그거에 대한 결론은 이제 양악 수술은 충분히 안전한 수술이고, 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병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어떤 국민적인 인식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원래는 앞니가 이제 거꾸로 물리는 환자였는데 앞니를 다 깎아가지고 앞니를 뻗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주걱턱이 덜 보이게 하는 이런 경우 그때 꽤 많았잖아요. 꽤 많았잖아요. 이거는 자기 이빨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교정이라는 건 치아를 이동시키는 게 치아 교정인데 맞아요. 치아를 깎아서 이렇게 이를 씌워놓은 건 보철이거든요. 보철을 마치 비침습적인 교정 치료처럼 이름을 네이밍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한 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좋지 않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치료가 한때 되게 많이 행해지기도 했었죠. 특히 이제 강남에 광고를 보고 이제 찾아가는 병원들. 이 환자도 사실은 사촌이 치과의사라고 그랬는데요. 좀 이렇게 왕래가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 특히나 더. 그러니까 아마 치과의사한테 물어봤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광고를 보고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광고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주로 뭐냐면 연예인 마케팅 또는 이제 미용적인 걸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리고 뭐 치아를 안 깎고 한다든지 빠른 시간 내에 된다든지 이런 광고 문구로 광고하는 많은 병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환자들이 앞니 6개 다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요. 그러면 약간 대세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거를 잘하는 병원을 찾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공법을 선택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치료는 전공법으로 해야지. 저는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원장님 한두 분이서 한두 세 분, 뭐 요즘은 전문가가 나뉘니까 한 자리에 좀 오래 이렇게 내가 가기 편한, 그러면서 병원에 환자도 너무 많지 않고 너무 어수선하지 않은 병원이면 제일 좋지 않을까. 저희는 굉장히 특수화된 병원이어서요. 다른죠. 그런 일반 치과랑 완전 다른 특수화된 병원이고, 수술만 하는 특수화된 병원이니까 그건 다른 얘기고, 일반 치료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진료를 안 하죠. 가끔 친구 아버지가 뭐 틀니 때문에 오시면 저는 아버님 제가 본과 3학년 이후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찾기 위해서 너무 인터넷을 알아보고 이렇게 광고를 보는 거는 오히려 이제 더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자꾸 나쁜 이런 얘기들만 자꾸 얘기되고 회자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좋은 병원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요. 가까운 동네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한테 치료받는 게 간 좋지 않을까.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시간 여행자가 돼서 그러니까 시간 여행자가 꿈에 보여주는 거야. 야 그거는 저는 예전에 한번 상담을 5명하고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집안에서. 그리고 이제 급속교정이라는 그렇죠. 치료를 받으셨는데 사실 치료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근데 절충 치료인데 일종의 잘 해결됐네요. 칭찬해 황 원장님.